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요. 자, 원자의 구조. 그래서 원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했어.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구조. 원자는 원자핵이라는 것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들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게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알아내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원자 속에 있는 첫 번째 입자를 발견하게 된 거지. 자, 입자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입자 셋 중에 뭐? 그렇지, 전자가 먼저 발견됐어. 전자를 발견한 과학자 누구? 톰슨. 전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고요. 톰슨이 전자 발견하는 실험의 이름이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은 금속 덩어리한테 빛을 쏴서 빛 먹고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전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 그 중에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건 얘가 튀어나왔을 때 플러스 극 쪽으로 가서 붙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바람개비 날개를 돌리는 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했기 때문이니까 질량도 있어. 입자성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모양이 있는 물질을 놓으니까 그 물질을 그래서 진화 반대편으로 갈 수 없어. 왜? 전자는 직진하니까 라고 하는 직진성을 설명한 거. 이거 톰슨이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된 건 뭐냐면 원자핵이 있다는 거야. 자, 원자핵 발견 실험 누가 했어? 그렇지, 러더퍼드가 했어. 러더퍼드가 원자핵이 있다는 실험을 한 걸 멋진 말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이때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헬륨 양이온을 얘기하고요. 얘를 쐈을 때 원자핵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금속을 얇게 펼친 금속박의 형태를 놨어. 그래놓고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막을 씌워놓고 알파 입자인 헬륨 양이온을 쐈더니 대부분이 직진했어. 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알아낸 거 원자핵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알파 입자랑 부딪혔는데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오니까 여기는 원자핵은 알파 입자보다 훨씬 더 무거워 라고 하는 원자핵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확인했어. 그리고 알파 입자가 스치는 순간 밖으로 밀리는 걸 통해서 알파 입자와 똑같이 원자핵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라고 하는 거 확인했어.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발견해서 원자가 이렇게 원자핵과 바깥쪽에 있는 전자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자들이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 속에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느냐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 값은 불연속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해. 이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보어. 이걸 통해서 몇 번째 껍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각각의 전자들은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돼. 그 에너지 값은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라는 상수값이고 음수값을 가져야 돼.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더 커서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얼마라고? 네, 0으로 놓을 거니까 그거보다 아래 껍질은 모두 다 음수의 에너지를 가져 라고 했어. 맞지? 자, 이렇게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는 껍질에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다른 껍질로 이동하려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만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했어.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 중에서 윗껍질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것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생겨.
전자가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게 되는데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요. 첫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작아.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는 거 맞는데 에너지의 격차는요.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제일 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껍질이 위로 갈수록 촘촘하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전자들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슨 광선? 라이번이니까 무슨 광선? 자외선! 자외선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라이번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어. 그래서 라이번 계열이야.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자, 이게 무슨 광선? 가시광선. 그렇지. 이게 가시광선. 누가 알아냈어? 발머. 그래서 발머 계열.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지. 자, 무슨 광선? 적외선. 적외선. 이거 발견한 사람이 누구? 사실. 이렇게 돼. 됐어. 자, 근데 가시광선이든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상관없이 이 막대기의 길이만큼의 에너지야. 그러니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큽니까? 더 위에서 내려온 아이 1번의 에너지가 2번의 에너지보다 훨씬 커. 몇 배 커요? 그 에너지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첫 번째 아이는 무한번째 껍질에서 맞죠?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너무 커서 얼마? 0.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요. 마이너스 껍질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를 우리 1로 본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둘의 차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으니까 이때 에너지가 얼마? 1. 요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왔네.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에너지 얼마만큼 방출했어? 그 에너지도 구하고 싶어? 자, 두 번째 껍질이 가진 에너지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 이거 빼시면 얼마? 4분의 3. 맞죠? 그러니 이때 에너지는 1만큼, 이때 에너지는 4분의 3만큼이니까 얘네들의 에너지의 비율은 4대 3이 되겠죠? 근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차이값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그때 방출되는 빛에너지는 HF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출되는 빛에너지는요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수를 큰 애를 방출한다는 건 에너지가 큰 애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의 비율이 4대 3이라는 건 이때 방출되는 빛에너지의 진동수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똑같이 4대 3이에요.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비율이 4대 3이면 진동수의 비율도 4대 3. 두 개의 비가 같다는 게 비례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의 속도요. 우리는 빛의 속도만 V라고 안 쓰고 C라고 쓰거든요. 광속. 자, 나중에 파동 파트에서 배울 건데 파동의 속력은요.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만큼이야.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하면 그 파동의 속력이 된다. 자, 근데 광속은 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 얘가 10이라고 쳐. 진동수가 1이야. 그럼 파장은 10이겠지. 근데 진동수가 10이야. 그럼 파장은 1이라고. 맞아. 광속은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진동수는 파장분의 광속의 값을 갖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동수 들어가야 되는 이 자리에다가 파장분의 광속 집어넣으시면 람다분의 HC로 써도 똑같이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야. 됐어.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공식에다 집어넣고 계산하셔도 되니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간 띄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껍질,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왔어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람다분의 hc예요. 그러면 이때 파장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파장의 길이는 2분 마이너스 2원분의 hc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하는구나. 그러면 이때 파장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반비례니까. 그래서 에너지와 반비례니까 에너지가 4대 3이면 파장의 비율은 몇 대면 3대 4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이런 것들을 그 뒤에서 블라블라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양적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 자, 그래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에어컨을 살짝 끄죠? 밖에다가 내신 프린트 2학년 홍아들 중심으로 깔아놨는데 1학년들 애들 시험 볼 거잖아. 밖에 있는 프린트 중에서 없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복사해줄게. 자, 문제 풀어온 것 중에서 꼬매가 이제 여기부터가 현대물리 들어가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학은 고대, 이제 근대 물리라면 이 부분은 이제 현대물리를 이끄는 부분이거든요. 자, 문제 풀어왔던 것 중에서 24, 25페이지에서 질문 9번이요. 자, 9번 보시면 다음 표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값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있으려면 에너지 마이너스 13.6 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마이너스 3.6, 세 번째는 마이너스 1.51 뭐 이렇게 갖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껍질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요 5.1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 두 개를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니? 라고 했는데 전자는 무조건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만을 흡수해야 윗껍질 올라가요. 더 많아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딱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만을 흡수하는데 전자 하나가 한 번에 광자 몇 개 먹을 수 있니? 하나밖에 못 먹어요.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기억 보기에 전자가 광자 두 개를 흡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알겠어? 전자 한 개가 한 번에 광자 한 개밖에 흡수를 못한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두 개 못 먹어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2.9 에너지 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두 번째 껍질인 상태에 있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마이너스 0.5 에너지 볼트인 상태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3.4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가 광자를 먹습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2.9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로 바뀔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요? 0.5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0.5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흡수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못 먹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딱 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만 광자를 흡수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마이너스 1.51 가지고 있네요. 자, 얘가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냐면 1.89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쳐. 그러면 에너지 얼마 되니? 이건 내가 못해. 빨리 해. 뒤져. 0.38이요? 맞아요? 네. 그러면 0.38인 껍질이 존재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방출한대요. 빼셔야 돼요. 빼세요. 얼마? 마이너스 3. 얼마? 3.4?
자, 그럼 마이너스 3.4를 갖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얘는 이걸 방출하면 두 번째 껍질로 가겠네 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방출하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고 흡수하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더하고 빼고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어. 다행히 이해돼? 오케이. 자, 26, 27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1번. 26, 27페이지에서 1번 보시면요. 그림은 대전체 P와 Q가 각각 0하고 2D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건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A를 마이너스 D인 위치에 놓았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 문제 별표 얘는 그대로 수능에서 뽑아온 거야.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이런 문제를 푸니까. 6학년 졸업하고 나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요. 중학교 시간 1년은 초등학교 1년이랑은 다르게 엄청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을 텐데 초등학교 1년은 되게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 근데 중학교는 시간이 되게 상대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열나 빨리 가고요. 고등학교는 3년이 1년보다 짧게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간이 가장 천천히 가장 느리게 흐르는 거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피부로 이제 느끼실 텐데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졸업이에요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에 전기를 띠고 있는 두 가지 입자가 있어요. 0이라는 위치에 P라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위치에 됐죠? Q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Q라는 아이가 2D인 지점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D인 위치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를 놨더니 당연히 이 입자를 우리가 X라고 하면 X라는 입자는 P로부터도 전기력을 받고 Q로부터도 전기력을 받아서 어느 쪽인가로 끌려가거나 밀릴 텐데 얘가요. 이 위치에 놓으니까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안 움직였대요. 됐어.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띠고 있는 전하의 종류와 됐어. 세기는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같네. 같은 극일 때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내부에 생겨. 근데 얘는 외부에 생겼잖아요. 두 개가 반대극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은 뭐?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거고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전하 Q1, Q2라고 할 때 걔네들의 전하량의 제곱근 값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라 그랬어. 맞냐? 네. 그럼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을 보면 1대 얼마입니까? 3이에요. 3. 그러면 얘네들의 전하량의 비율은 1대 9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의 전하량을 Q라고 놓으면 얘의 전하량은 9Q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제대로 넣으시면 되죠. 이런 문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극일 때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내부에 반대 극일 때는 외부에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얘네들의 전하량의 제곱근 비율이다. 그래서 Q1 대 Q2의 제곱근의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 A 대 B의 비율이었어. 되겠어? 네. 자, 그랬으니까 길이 비율이 1대 3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비율이 얘네들의 전하량의 비율이 1대 9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셔야죠. 이런 얘기예요. 수능은 이런 문제 30초 만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가셔야죠. 스스로 막 이 문제를 봤을 때 증명하면서 풀고 이러면 나머지 여러 문제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여기서 기억 보시면 전하량은 Q가 P의 9배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되겠죠? 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를 마이너스 D에다가 놓으니까 움직이지 않았는데 얘를 움직여. 여기가 아니고요. 어디로 데려갈 거냐면 플러스 D 지점에다가 A를 옮겨 담을 거래요. 그랬더니 얘가 어느 쪽으로 밀려가냐면 오른쪽으로 끌려간답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 맞아?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네, 서로 반대극인 건 알겠는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맞다면 소뱅아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하겠니? 밀어. 맞아?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뭐해? 땡겨. 그러니까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 만약에 거꾸로라면 극이 거꾸로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면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당겨.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 그렇다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P가 플러스고 Q가 마이너스인 거 맞다. 이렇게 놓고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A가 D인 지점에서 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3D인 지점에서 받는 전기력의 세기보다 크냐?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A를 3D인 지점에 놓으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냐? 이것도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얘가 플러스 D인 지점에 있다고 치자. 받는 전기력이요. R 제곱분의 크크크가 전기력 구하는 식입니다. 됐죠? P로부터 받는 전기력, Q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D인 지점과 3D인 지점에다 놓고 비교하라는 얘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얘를 D인 지점에다 놨을 때요. P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D거든요. 그래서 D의 제곱분의 요거예요. 요만큼의 전기력을 오른쪽 방향으로 받아요.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Q로부터요. 얘가 받는 거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D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D의 제곱분의 얘 전화량 9Q라고 그랬어요. 9Q 그리고 A 얘도 받는 힘의 방향 오른쪽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E 플러스 D에 있을 때 얘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D의 제곱분의 10KQA만큼의 전기력을 받아서 끌려가요. 이런 얘기야. 납득했죠? 자, 그 다음에 3D인 지점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3D인 지점에 있다고 쳐. 자, 방향 생각해보세요. 여기 3D인 지점에 있는데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P는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미네. 이쪽 방향으로 힘받아. 되겠죠?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네. 이쪽 방향으로 힘받아요. 두 개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두 힘을 빼야지 합력이 나오겠죠? 해볼게요. 자, P에 의해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받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P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R제곱 9D제곱분의 KQA구나. 맞아. 이 얘기고요. 얘는 왼쪽으로 힘받아. 떨어져 있는 거리는 D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의 제곱분의 9KQA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뺄 건데 분모 통분해야죠. 그래서 9, 81 통분해 놓고 보시면 얘는 왼쪽 방향으로 9D 제곱분의 80KQA만큼의 힘받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은 이쪽이 훨씬 더 셉니다. D에 있을 때가. 되겠어?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A가 D인 위치에 있을 때 받는 전기력은 3D인 위치에 있는 전기력보다 크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A를 3D인 위치에 놓으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플러스 X축이 아니고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갑니다로 고치셔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네. 됐어. 넘기가 28, 29에서 질문해봐. 5번이요. 5번이요. 6번. 몇 번? 6번. 5, 6, 8. 5번, 6번, 8번 이렇습니다. 해볼게요. 5번, 6번, 8번 보시면 그 중에서 5번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바닥 상태라는 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
그거보다 위로 올라오면 들뜬 상태 이렇게 화학에서 약속하셨어요. 자, 바닥 상태에 있을 때 광자의 에너지가 각각 10 에너지 볼트, 5.6 에너지 볼트 그냥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2줄 됐어. 5.6줄 요만큼의 에너지를 자 빛이 입사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요. 5번 문제 첫 번째는 얘가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13.6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의 경우 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냐면 10.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흡수한대요. 그러면 흡수한 후에 에너지가 마이너스 3.4 에너지 볼트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3.4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가예요. 됐죠? 자, 가경우는 이렇다면 나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마이너스 13.6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이번에는 에너지가 조금 작은 5.6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될 건데 마이너스 8의 에너지를 가지면 갈 데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흡수를 못해. 알겠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기억 보시면 가에서 전자는 빛을 흡수해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전자는 바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광자의 에너지가 4.6인 빛을 추가로 입사한다고 해서 전자가 이거랑 그거랑 두 개의 광자를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얘 못 올라가.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수소 원자에서 양자수가 4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 각각 양자수가 1과 3인 궤도로 전위해서 빛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껍질로 내려오니까 그때 빛을 밖으로 버리겠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봐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라는 아이는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됐죠? 첫 번째 껍질로 한꺼번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길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그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림에 있는 나는요. 네 번째 껍질에 있던 광자가 몇 번째 껍질이냐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와요. 이 얘기예요.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가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요만큼밖에 에너지 방출 못하네. 얘가 훨씬 더 에너지가 크겠네.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자외선을 방출할 거고요. 얘는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적외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 감소량은요. 에너지가 주는 건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방출하니까 많이 줄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그건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라고요.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가에서가 크다? 아니요. 에너지가 작은 나에서 커요. 자, 디귿. 가에서 방출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니? 아니요. 자외선 영역에 속해요. 되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가죠. 8번이요. 다음은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 위에 있는 숫자 보여요? 그 위에 있는 숫자가 파장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어 있는데 여기 파장이 90, 여기 파장이 120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러면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죠? 그러면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얘는 라이몬 계열이야 라고 했어요.
라이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자외선 계열이네. 그러면 자외선 중에서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이게 남다 C, 남다 B, 남다 A.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에너지 값은 C가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겠죠.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숫자 보시고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요. 파장이 가장 긴 순서대로라고 했으니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은 순서대로.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거 두 번째 껍질에서 내려올 때.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에서 얘네들이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할 때요. 파장이 가장 긴 순서대로 3개예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순서대로 3개예요. 이 중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를 EA라고 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A예요. 얘가 EB입니다. 얘가 E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A라고 하는 아이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예요. 이 B라고 하는 아이는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로, 이 C는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남다 A는 전자가 세 번째 궤도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니 라고 했는데 남다 A라고 하는 됐죠? 얘는요 얘죠?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은 보시면 남다 A 대 남다 C의 비율이 5대 4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가 5대 4가 나오는지는 에너지의 비율을 구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파장의 비율을 보셔도 됩니다. 남다 A 대 남다 C죠. 남다 A 대 남다 C의 비율을 보여드렸으니 저는 귀찮으니까 이 A 대 이 C의 비율을 그냥 구해볼게요. 그거에 역수하면 되잖아요. 됐죠? 자,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에너지 있었다. 얘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하는 거니? 이게 4분의 3이다. 맞죠? 그래서 남다 A는 4분의 3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입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남다 C는 네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요.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 1로 본다 그랬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차이 보시면 16분의 15예요. 요거라고요. 그러면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12대 15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파장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장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12대 15라고 했는데 끄덕거리면 어떻게 해? 이거 틀렸지? 얼마라고 해? 비율은 약분해야지. 얼마? 4대 5. 4대 5예요. 그럼 파장의 비율은 역수니까 얼마예요? 2대 4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겠어?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파장이 남다 B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파장이 남다 B인 I, 얘는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네요. 됐죠?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건데 세 번째 껍질이 갖는 파장은요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남다 1분의 얘는 아래에 1 마이너스 세 번째 껍질이니까 9분의 1 요만큼의 파장을 갖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은요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요 아래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1이겠죠. 그럼 얘 0 아니야? 얘 0이지. 맞아? 맞죠? 저 잘했죠? 여기죠? 플러스 1에서 와요. 어디가 플러스 1이야? 근데 저
람다가 1일 때 두 번째 껍질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두 번째 껍질에서 내려온 거야? B가 두 번째 껍질이야? B는 세 번째에서. 근데 몸으로 먹는데 이건? B요. B는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이라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지 않아? 그럼 B니까 세 번째 껍질에서 내려오는 거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값은 0이고 맞아? 파장이? 자, 이렇게 하자. 자, B는요.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요. 자, 그랬을 때 얘 에너지는요. 람다분의 HCl. 그쵸? 요거 구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야? 라고 하면 9분의 8이야. 이 얘기죠. 얘의 크기는 9분의 8일 건데 이 에너지 이렇게 구할 건데 이 값을 여기에서는 뭐로 하래요? 요 크기를 뭐로 하래? 아래에 1 마이너스 얼마? 9분의 1로 하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9분의 8. 그래서 얘는 9분의 8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분의 8이 아니고 9분의 8R로 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파장 람다 B값은요. 라고 했으니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런 모습이야.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8분의 9로 써야 돼. 4분의 3이 아니고. 네, 요런 느낌. 마지막 30, 31에서 질문 11. 11 10 맞아? 10, 11 네. 자, 14 그리온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n인 자, n에 따라 에너지 준위와 전자전이 ABC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 ABC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ABC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별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탑이 약간 수능 버전으로 바뀌는 바람에 수능 문제를 조금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번째야. 그 중에서 A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를 A,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를 B,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올라갈 때를 C. 근데 선생님이 이 화살표 길이는 에너지의 크기야 그랬으니 여기 있는 B 화살표와 A 화살표 합해봐. 그 길이가 C 화살표와 같아. 이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C의 에너지 크기는 A와 B의 에너지를 합합값이랑 일치해. 됐어? 단지 흡수 방출 방향만 반대 이거지.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자, 그러니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A보다 B가 더 크니, 아니 A가 B보다 크니 당연히 A 길이가 훨씬 더 기니까 A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에너지들이 제일 큰 거라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C에서 흡수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니?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꼬맹아.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무슨 에너지 방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무슨 에너지 방출? 자외선. 흡수할 때는 자기가 방출한 걸 그대로 흡수해야 되니까 자외선 흡수.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람다 ABC 값의 크기를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 에너지 A와 B의 에너지를 합한 값은 C인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의 역수가 파장의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네, 파장은 에너지의 역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 파장 람다 C분의 1은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P분의 1의
크기에 해당되는 값들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 크기가 같으려면 HC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네, 요게 없어서 틀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야 라고 했잖아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파장만 표현한 건데 위에 HC까지 있어야 계산값이 정확하게 일치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틀렸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표는 보호에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n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인데요. 전자 껍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실제로 값을 줬어요. 자, 그 중에서 에너지가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에너지를 합해서 반띵하면 이 상태에서 전자가 존재할 공간이 있나 없나 봐봐. 마이너스 13.6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1.51. 이거 더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나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15.11이야. 맞아? 이거 나누기 반띵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 가만히 있어봐. 5 아니야? 맞아요. 끝이 뭔데? 5요. 맞아? 네. 5야? 네. 네. 자, 요거를 갖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이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자, 니은 전자가 무한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되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더 짧니? 라고 했어요. 자, 무한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 했어?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가 에너지가 무조건 더 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는 얘가 더 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더 짧니? 라고 했는데 얘는요,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은 뭐해? 길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짧다가 아니고 길다 이렇게 하셔야죠. 전이할 때보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파장이 더 짧다. 네, 얘가 더 짧아요. 알겠어? 이게 물어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라이먼 계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옵니다.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의 진동수는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의 진동수의 4배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라이먼 계열은 첫 번째 껍질인데요. 첫 번째 껍질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무한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애들이고요. 무한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0이고요.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3.6이니까 무한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무려 얼마입니까? 얘는 13.6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다. 발머는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야. 무한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되니까 두 개 빼봐. 무한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온다. 빼봐. 0에서 3.41을 빼니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3.4예요. 이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의 4배가 얘인지 보시면 돼요. 왜? 에너지의 비율이 진동수의 비율이랑 똑같으니까. 되겠어? 4배 해봐. 4, 4, 16. 4, 4, 16, 3, 4, 12, 13 맞네요. 됐죠? 정확하게 4배가 맞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시면 15번의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질문! 또 다른 거 없어? 시험 봐서 틀리면 뒤진다. TMG. 죽여. 어디서
빼빼로 준다. 남자친구한테도 못 받는 빼빼로 내가 준다더네. 궁금한 게 있는데 빼빼로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야?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야? 아, 방향성이 없어? 양쪽에서 다 줄 수 있는 거야? 여자가 여자한테 괜찮은 생각이네. 외로운 친구들끼리 하는 생각이네. 어? 3번에. 무슨 말이에요? 아, 3번이요? 가는 연속 스펙트럼 그린 거고요. 그림 잘 안 보이니까. 나는 뭐 같냐? 방수? 흡수. 흡수 스펙트럼. 다가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자. 그답 쓰는데 보기가 1, 2, 3으로 되어 보기가 1, 2, 있는데 3. 답이 가나다로 나와. 네, 1, 2, 3을 가나다로 바꿔놓고 하죠. 선생님, 네. 8번도 똑같이 풀면 되죠? 네. 네, 똘똘이들.
천천히 하면 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뭘 이걸 다 알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가나가 뭐예요? 어? 가나가 뭐예요? 가나? 네. 어디 가나? 어? 가와 나와요. 어디 몇 번에 있는 가와나? 8번이요. 8번이야. 가나가 어딨어요? 아,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에 가하고 나가 써있대요. 오빠들 동생들한테 친절하게 안 해?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그냥 내 장가가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여자애들한테는 순하게 하는 거야. 해볼까? 뭘 어때? 됐죠? 괜찮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못 이런 쳤어요. 개놈의 새끼들이 빨리 안 해? 빨리 해. 이문 줄게. 선생님은 우리 학원의 친절함을 담당해. 그냥 해. 빨리 풀고 놀러 가자. 놀아도 돼요? 나 풀어. 풀고 놀자 그랬지.
아가들 채점. 다 했어? 다인 다 했어? 오케이. 자, 1번에 1, 2번 2, 3번 2, 4번 3, 5번 1, 6번 5, 7번 5, 8번 2, 9번 4, 10번 5. 하하하. 나쁘지 않아. 못 들은 거. 못 들은 거. 냉. 틀린 거 보고 계세요. 질문할 거 있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중에. 감기 걸렸나봐요. 자꾸 기침 나와요. 나노. 수준 헐. 구리 아파요. 뭐라고? 몇 개라고? 9개. 9개. 다인. 저 6개요. 냉. 민수. 없고. 보건. 10개. 준혁. 10개요. 지훈. 10개. 연우. 9개. 네. 이런 느낌. 자, 질문할 거 확인하자.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안 들려? 3번 보시면요. 가는 흡수 스펙트럼, 아니 가는 연속 스펙트럼, 나는 흡수 스펙트럼, 다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자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요. 가와 나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말도 안 되고요. 나와 다는 서로 다른 기체의 선 스펙트럼이니? 라고 했는데 선의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기체가 맞습니다. 같은 기체라면 선의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자, 백열전구의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백열전구라고 하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요. 그래서 다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틀린 거고요. 연속 스펙트럼이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LED하고 형광등을 보면 걔는 다처럼 보여요. 그래서 형광등이나 LED는 다처럼 보이지만 백열전구는 다처럼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8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질문. 10번이요. 10번 보시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1, 2, 3, 4인 상태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방출될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 몇 가지겠습니까? 이 문제 발표. 한참 수능에서 좋아했던 문제입니다.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개수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자 껍질이 4개만 있다고 생각하자. 1번, 2번, 3번, 4번 4개만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가 방출할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요. 네, 그 아이가 어디 있던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서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의 개수 3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의 개수 2개. 됐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선 스펙트럼 몇 개? 1개. 되겠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 있습니다. 되겠냐?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각각의 껍질로 내려올 수 있는 선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세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예요. 되겠냐?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잠깐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죠.